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두산전교과서 4 2학년 2학기 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YMCA 야구단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YMCA 야구단 우리 지금 보니까요 장면 번호가 나타나죠. 이것은 영화, 드라마의 대본인 시나리오다 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야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우리 교재 46쪽을 보시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손에 형광펜을 드시고요. 오른손에는 삼색볼펜을 들고 오늘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문단부터 시작합니다. 앞부분 줄거리, 구한말이라 그랬죠?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글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던 선비 이호창은 우연한 기회에 YMCA 회관에서 야구라는 신여선 민정님과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야구단에 들어오게 된다. 이제 구한말이라는 시대적 배경,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까지의 시기, 즉 개화기를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야구단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야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습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요. 자, 장면 번호 14. 이 장면 번호라는 거 시나리오의 단위죠. 실외 공터낮 10명의 청년들이 2인 1조로 캐치볼을 한다. 공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호창과 병환이 맨손으로 공을 주고받고 있다. 맨손으로. 아직 야구 장비가 없다라는 거죠. 호창 기를 쓰고 세게 던지면 병환은 더 세게 던지라는 식이다. 호창과 병환은 손바닥이 모두 벌겋게 부어올라 있다. 왜요? 글러브가 아닌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손이 부어올랐죠. 성한 곡괭이를 하나 들고 와서 곡괭이의 머리 부분을 빼내느라 힘을 쓴다. 자, 곡괭이 자루를 들고 타석에 들어선 성한. 지금 이제 뭐예요? 제대로 된 운동 장비를 갖추지 못해서요. 생활 도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식이죠. 곡괭이 자루를 들고 타석에 들어서는 성한. 제철이 공을 던진다. 자, 스트라이크. 선수들이 일제히 정림을 바라본다. 왜요? 영어의 의미, 스트라이크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아, 그게 스트라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의 겨드랑이와 무릎 사이에 해당하는 높이를 지나 포수의 가슴팍으로 날아가거나 타자가 공을 허치거나 타자가 때린 공이 방망이를 스쳐 포수의 손에 잡혔을 때입니다. 스트라이크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선수들을 고려해서 쉬운 말로 설명해 주는 거죠. 야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선수들을 위해서요. 쉬운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우리말로 수투락이라 합시다. 물수, 아니 빼어날 수가 낫겠다. 던질 투 즐거울라. 빼어나게 던지니 즐겁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어보다는 한자로 바꿔 설명해 주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님, 나름대로 재치껏 대응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쑥스러워서 그런지 조금 과장되게 깔깔 웃는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포수 광태, 투수가 던진 공을 받지 못하고 얼굴에 맞는다. 포수 마스크가 없어서 공이 얼굴에 맞았죠. 스트락 팅팅 부은 광태 얼굴에 하회탈이 씌워진다. 왜요? 투수의 공을 맞아서 얼굴이 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짤막한 빨래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들어선다. 야구 방망이로 사용하기 위한 거죠. 자, 보세요. 지금 하회탈이라든지 빨래방망이 이런 것들은 야구가 널리 보급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생활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야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뒷뜰에 대충 1, 2, 3루 도를 만들어 놓고 수비 위치에 몇몇 젊은이들이 나가 있다. 성한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달려간다. 왼쪽 3루로 달려가면 안 되죠. 1루로 달려가야 되는데요. 야구에 대한 지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긴 3베이스입니다. 1베이스는 오른쪽으로 뛰십시오. 호창이 공을 들고 주자 은을 쫓고 있다. 그렇습니다. 달리는 이를 공잡으니까 찍으면 아웃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 넘어가시면요. 장면 번호 35 실외 밤거리.
그리고 밤. 자, 그런데요, 그 위에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단원의 대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목적과 의도에 맞는 표현이다라 그랬죠. 지금 여기 보시면 달리는 이를 잡으면 공자분이가 찍으면 아웃이 됩니다 라는 것은 무슨 대화냐면 정보소통 중심의 대화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정보소통 중심의 대화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단원의 제목이 목적과 의도에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즉 정보소통 중심 대화라는 것은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문제 해결이 되는 문제 해결이 중심이 되는 대화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화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장면 넘어가시죠. 호창이 노랑 연등을 들고 정림과 함께 걷고 있다. 내 어릴 적 꿈이 뭔지 아시오? 자, 이게 뭐예요? 이거는 무슨 대화예요? 지금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어릴 적 꿈을 묻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건 뭐예요? 어떤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화. 그래서 관계 발전 중심 대화다라는 거죠. 중심 대화. 뭐였습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오.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 암행어사 말입니까? 저희 외숙부님께서 암행어사이셨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시오. 참말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암행어사였었답니다. 조남이 이 면자 상자 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면상 어사님께서 정말 외숙부님 되시오. 속고만 살았습니까? 참말입니다. 사실 글 공부를 그리 좋아했던 건 아닌데 암행어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과거 준비를 열심히 했었소. 근데 과거가 없어져 버리니 참 황당합디다.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소. 그러다 야구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호창 그리고 정림 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4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면번호 43이고요. 실내 YMCA 회관 교실 낮. 천으로 둘러싸인 둥그런 물체가 정림의 손에 들려있다. 무엇이오 이건? 정림 둥그런 물체를 호창에게 건네며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호창 무심히 받아들고 천을 벗겨보면 주머니 안에 나온 것은 둥그런 모양의 노랑 새우치. 표면에 3마리의 말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마패다. 마패. 뭐예요 이거는?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던 거죠? 자, 아니 이건 이젠 믿으시겠습니까? 호창 황당해하면서도 신기한 표정으로 마패를 이리저리 돌려서 구경한다. 정림양 말을 아예 안 믿었던 건 아닌데 사람 무참하게 이게 무엇이오 이게. 호창 마패를 다시 정림에게 건넨다. 아닙니다. 호창군 가지십시오. 자, 뭐예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이것도 관계 발전 중심 대화입니다. 뭐라 하셨소? 외숙부님께 조르고 졸라서 어렵게 얻어낸 겁니다. 정말이요? 또 못 믿으신다. 그래도 그렇지 이 귀한 걸. 실은 마패를 2개 가지고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귀한 물건은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혹시 나에 대한 정표는 아니겠지요? 정림 금정도 부정도 아닌 미소만 짓는다 라고 말하면서 외숙부의 마패를 이제 건네주고 정림과 호창이 훨씬 가까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제 YMCA 야구단을 배웠는데요. YMCA 야구단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어떤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4쪽으로 넘어가셔서요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YMCA 야구단을 들여다보자. 자, 갈래. 그래, 종류는 뭐냐? 그래, 종류는 시나리오다.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다라는 거죠. 모르면 써놓으세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다. 자,
자, 성격은 역사적이며 허구적이며 해학적이라 재미가 있죠. 제재는 야구고요. 주제는 일제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민족의 의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특징은 1905년에 결성된 우리나라 최초 야구단인 YMCA 야구단을 소재로 하고 있다. 구한말 사회문화적 상황이 잘 나타나 있고 새로운 문물을 접해보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짜인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 중요하죠. 1과 2에 나타난 대화의 목적과 효과를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야구에 대한 지식을 야구 단원들에게 전달한다. 이것은 정보를 중시하는 대화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영어보다 한자에 익숙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영어의 발음 한자로 바꿔 설명하는 거. 이게 뭐가 있었죠? 수투라, 빼어날 수, 던질 투, 즐거울라. 자, 두 번째는 야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선수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쉬운 말로 설명한다. 이것은 배경지식이 없는 선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패를 호창에게 주며 호창을 격려하는 거죠. 관계를 중시하는 대화다. 호창의 관심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호창의 심리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창의 마음을 격려해 줄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당시 사회적 문화적 상황 오마이노트에 정리하셔야 되겠죠. 사회문화적 상황, 서양에서 야구와 같은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다. 정림과 같은 신여성이 등장하여 사회활동을 했다. 과거 제도 등 구시대 문물이 사라져가는 과도기이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구한말 1900년대 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다시 갈래 잡기는요. 대화의 역할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대화의 역할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지식 정보 전달, 남을 설득하거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게 대화의 역할인 거죠.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말하기, 요거 정리 잘 해두십시오. 정보 소통 중심 대화. 자, 별표를 치실까요? 정보 소통 중심 대화. 자, 정보를 얻거나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 발전 중심 대화,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요거 좀 정리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말하기 방식. 대화는 마음의 감정을 나누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상대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나이, 성별, 성격, 가치관 등을 고려해서 대화 내용과 말하기 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YMCA 야구단에서의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대화냐, 정보 중심 대화냐, 관계 발전 중심 대화냐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오늘 배운 부분은 꼭 오늘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